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어요.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작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신발은 물론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버려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지난 2월 고독사 청소 용역업체 결별 우렁각시의 대표 구찬모 씨는 또 한 번의 외로운 죽음을 목도합니다. 심하게 부패된 시신, 흘러나온 채, 주변에 가득한 구더기들, 그리고 시신 곁에 놓여진 흰 봉투. 끔찍했던 현장 속에 놓여있던 것은 현찰 400만 원과 한 장의 쪽지. 장례 비용과 청소비는 섭섭지 않게 넣어두겠습니다. 뒷정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또 하나의 유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사진.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었던 그는 끝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조차 그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길 거부했습니다. 외로움과 빈곤 속의 고독사.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세상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는 앞선 고독사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세모녀는 세상과 단절돼 병마와 생활고로 고통받다 1년 전 세상을 등졌습니다. 수급 신청을 할 수 없는 애매한 경계선상, 증명할 수 없는 가난에 그들은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엔 또 다른 새 모녀들이 존재합니다. 2021년 한 해 고독사한 사람만 무려 3,378명. 이 가운데 적어도 449명, 즉 13.3%가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수급 위기 가구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복지 혜택에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이 사각지대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빚과 수치심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쪽방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가족, 친지,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들이 정부와 기관,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어렵게 동의를 구한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바닥에 누워있는 2명의 70대 노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앙상한 다리, 핏기 없는 얼굴로 이불 속엔 바지도 없이 성인용 기저귀만 한 아사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한 지 무려 일주일. 병원으로 옮겨진 그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폐혈증, 화농성 관절염, 영양실조, 신우신염, 그리고 요즘엔 들어보기조차 힘든 피부질환, 옴까지. 그전에는 극장 간판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직장이 이제 다 잃게 됐죠. 건강 악화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부의 지원책이 엄연히 있었지만 홍상표 씨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상표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1억 원짜리 부동산 때문. 당신은 그 상가가 있는 사람이 왜 자꾸 그
수급자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저는 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동생이 명의를 빌려가 금전 대신 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50여 명의 공동 명의로 묶여 있어 팔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만 제가 저걸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기에 홍 할아버지는 수급자가 되지 못했고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겁니다. 정부가 위기 가구로 발굴한 이들은 지난해 120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이들은 고작 2%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22만 명은 소득이 약간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이 끊긴 빈곤층은 이를 사형선고라 말합니다. 아빠 남현기 씨는 오늘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청합니다.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온 남 씨. 풍요롭진 않아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던 남 씨네 가족은 2021년 8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하던 중 느껴진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 증세, 정신은 멍해지기 일쑤였고 기억조차 온전하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남 씨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가장이 됐습니다. 아내가 한 달간 남의 집 청소를 해서 버는 돈은 고작 170만 원. 5 식구를 건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가 소유했던 2006년식 SM7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고작 150만 원짜리 중고차가 고급 승용차로 분류돼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것. 150만 원짜리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승용차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차를 버리면 남 씨는 잘 곳을 잃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은 고작 2평, 아내와 4살 배기, 중학생 1학년 딸 등 4자녀가 눕고 나면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죽어야 애들이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평짜리 집이라도 편히 쓰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서울신문이 찾은 비수급 빈곤층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수원의 세 모녀, 생활고를 겪다 홀로 세상을 떠난 고독사. 이들처럼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빈곤에 갇혀 죽어가는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적 삶을 지켜주자는 의미의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낡은 차가 있다고, 연락도 안 되는 가족이 있다고 이런 빈곤층이 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끈끈한 유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한 어디선가 또 다른 새 모녀가 쓰러져 갈 것입니다.